전국에서 가장 많은 백세인이 사는 곳 순창군의 100세 이상 노인은 10만 명당 29명에 달한다. 우리가 만난 한옥금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다. 할머니가 태어나신 해는 1909년. 올해로 101세가 되셨다. 죽을 줄 알면 또 해야 넘어가고. 죽을 줄 알면 또 해가 넘어가고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산 사람 봤어요? 백수를 넘긴 나이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농사일을 거둘 만큼 기력이 좋다. 깻단을 묶는 야무진 솜씨는 젊은 일손이 부럽지 않을 정도다. 지가 21살에 시집을 왔어도 한 번 치여서 연금은 역사도 없고 치였다고 가슴 아프단 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건강하시요. 유별난 건강 비결도 없다. 그저 매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특징이라는 특징이다. 소, 육회 뭐든 다 잘 잡어요. 어때요 저기 뭐 어머니께서 가식을 하시거나 그러신 적은 있나요? 네? 과식을 많이 드시고 지나서 그 정도는 없어요. 살짝 나 잡술 많지만 딱 잡수지 막 맛있다고 많이 잡수는 거 아니야. 딱 잡술 많이 잡수고 말아요. 한옥금 할머니의 하루 식사 열량은 1700kcal 정도. 늘 이 정도의 식사량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백세인의 장수 비결을 연구 중인 박상철 교수는 이들의 식습관에 주목하고 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무슨 재료나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식생활 습관이에요. 이분들이 그 식사 양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평생 먹으셨던 그만큼을 매일 똑같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그 몸에 그 부담이 없이 항상 일정하게 우리 식사량을 한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연구 과정에서 만난 600여 명의 장수 노인 중 아무도 비만이는 없었다. 세계 최고의 장수 마을로 손꼽혀온 오키나와에 최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장수 연구가인 스즈키 씨는 오키나와의 남성 평균 수명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0년, 85년엔 모두 1위였어. 그런데 90년부터 5위, 4위, 그리고 2000년엔 26위. 2005년에는 다소 올랐지만 겨우 25위였죠. 45위 중에서 25위라는 건 중간보다 밑이라는 거죠. 특이한 점은 노년층이 아닌 중장년층의 사망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젊은 사람들의 뇌졸중, 심장병이 매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암도 증가했고요. 그게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경우에는 본토보다 그런 병의 발병률이 적었는데 중장년층에서는 역전됐습니다. 요즘 오키나와의 당뇨센터는 젊은 환자들로 붐빈다. 비만성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올해 38살의 신자토 유키히로 씨. 그의 허리둘레는 정상 수치인 90cm를 훌쩍 뛰어넘는 120.5cm. 고도의 복부 비만이다. 체중이 점점 늘면서 혈당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억제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오키나와의 남성 비만 인구는 47%로 전국 평균인 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비만 인구의 급증과 함께 비만성 질병도 늘어나고 있다. 35년 전 오키나와는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후에는 전국 8위, 5년 후에는 전국 2위, 그리고 5년 후인 2005년엔 전국 1위가 되었습니다. 뚱뚱하고 병든 젊은이들, 그리고 날씬하고 건강한 오키나와의 노인들. 그 차이는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급격히 문화가 풍요로워지고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언제라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유입돼 패스트푸드 등을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비만이 늘어나게 되었죠. 자신의 할아버지를 소개해주겠다는 유키히로 씨. 올해 92세인 신자토 키요시 씨. 그의 몸에서는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때마침 식사 중이셨다는 할아버지의 도시락에는 약간의 밥과 된장국, 생선 한 토막이 담겨 있다. 소박하고 열량이 낮은 오키나와의 전통 음식이다. 지금 충분히 먹었지만은 배는 이 정도예요. 대략 이 정도를 먹으면 배가 찼을 때의 70-80% 정도죠. 오키나와 잠수인들이 이처럼 전통 식단과 소식을 고수해온 것과 달리 손자 세대의 식사는 대부분 열량이 높은 패스트푸드다. 햄버거입니다. 이걸 혼자서 다 드시나요? 지금은 2-3개 정도. 한 끼로는 아무래도 부족해요. 서구식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으로 가득 찬 오키나와의 거리. 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장수마을의 명성 또한 함께 사라져가고 있다. 현재의 100살 노인이나 이전의 100살 노인이나 대체로 칼로리 섭취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체중 1kg당 20에서 22kcal, 그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체질량 지수, 즉 체중을 신장으로 나눈 수치를 재보면 22 정도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장 수명이 길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시 소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는 다시 소식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공영방송국인 NHK 구내식당. 하루 1,500명이 이용한다는 이 식당엔 특별한 메뉴가 있다. 음식의 양을 절반으로 줄인 0.5인분짜리 미니 메뉴. 한 끼 800kcal를 넘는 일반 식단에 비해 열량을 제한한 건강 식단이 그것이다. 열량을 30% 정도 낮춘 건강 식단이 요즘 인기다. 거의 매일 품절되죠.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필수 메뉴라서 단골 손님이 많죠. 그런 손님들 때문에 품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만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 건강을 위해 소식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특별 메뉴를 선택하고 있다. 칼로리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메뉴들이어서 자주 건강 메뉴를 먹고 있습니다. 一時期体重が自分でも増えすぎてるなと思った時期は同僚と賭けをしまして、ヘルシーメニューを毎日食べようとで先にやめた方が負けだぞというの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ね。 세계적인 노화학자인 유병팔 박사는 동물 실험을 통해 소식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자유식을 한 쥐와 40% 정도 식이 제한을 한 쥐의 수명을 비교한 결과 마음껏 먹은 쥐들은 30개월이 지나자 모두 사망했다. 반면 적게 먹은 쥐는 40개월 이상 생존. 평균 수명이 약 40% 정도 길었고 질병 발생 확률도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식한 쥐들의 그것들은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암이 거진 없습니다. 죽는 사인을 본다 그러면 이건 심장마비로서 죽지 암으로 죽는 수는 상당히 줄어들어요. 이것만 줄이더라도 병이란 것은 아마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말소가 될 거예요.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자유식 쥐와 열량을 제한한 쥐를 해부, 내부 기관을 비교해 보았다. 지방 조직이 많은 자유식 쥐에 비해 소식한 쥐는 지방 조직의 양이 비교적 적고 내장 기관이 깨끗했다. 뿐만 아니라 간의 크기도 훨씬 작았다. 자유식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영양분이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돼 가지고 그 크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식이 제한을 하게 되면은 소식을 하게 되면은 과도한 영양분이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크기가 현저히 감소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 발생량에도 차이가 난다.
열량을 제한한 쥐의 경우 자유식 쥐에 비해 활성산소가 훨씬 적게 발생했는데 이는 노화나 질병 발생 가능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의 대사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대사를 마친 음식물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 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을 몸속에 흐르도록 하는 수용체가 바로 산소다. 산소는 일정한 숫자의 전자와 만나면 물과 같은 안정된 상태를 이루지만 충분한 전자를 얻지 못하면 불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가 된다. 활성산소는 부족한 전자를 얻기 위해 전자를 가진 지질, DNA, 세포막을 마구잡이로 공격해서 손상시킨다. 이러한 손상이 축적되면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때 음식 섭취량이 줄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양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활성산소의 주 공격 대상이 되는 지방도 줄일 수 있다. 이 산화수소에서는 음식 먹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예,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거든요. 신진대사 한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그러한 이제 저 독성산소가 나오거든요. 예, 우리가 그 자동차를 많이 빨리 다닐지 그쪽에 이제 저기 배염 그 개수가 더 나빠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도. 최근 위스콘신 대학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한 그룹에는 일반 식이를, 또 다른 그룹에는 열량을 30% 제한한 식이를 제공하고 20년간 경과를 지켜본 실험이었다. 열량을 제한한 원숭이는 일단 외모에 있어서도 털이 풍성하고 윤기가 있었고 생존율 또한 30%가량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률도 훨씬 낮았는데 당뇨 증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암 발생률이 50% 정도 줄어들었으며 심폐질환도 일반 식이 원숭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또한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효과가 인간에게도 나타날까? 미국 NIA의 연구원으로 인간 실험을 진행해왔다는 조지 로스 박사. 그 결과는 동물 실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NIA에서는 성인 남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생체 지표를 측정하고 50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소식을 한 장수 원숭이들에게서는 체온과 인슐린 수치가 낮고 콜레스테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DHEAS 호르몬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인간 역시 체온과 인슐린 수치가 낮을수록 또한 DHEAS 수치가 높을수록 오래 사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장수와 연관된 생체 지표는 소식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됐다. 칼로리 제한의 이점은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수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해서 오랫동안 농구를 하고 싶다면 칼로리 제한을 함으로써 8, 90세가 돼도 농구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